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몇몇 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피셜도 분명히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근거가 되는 세계 정치 경제, 코인 시장과 관련해서 매크로적인 중요 포인트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보는 시간을 줄이시고 이런 뭐 매크로적인 분석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청을 하신다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의 축적을 한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도 방송에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첫 번째는 XRP에 관한 게 눈에 띄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뭐 이 얘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 SEC 전 이사가 뭐 중요한 발언을 뭐 한마디 했다. 그래서 뭐 50%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거에 이제 우리 대중들은 기대감을 많이 부풀리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전색 이사일 뿐이고 SEC 이사일 뿐이고 향후가 이제 중요한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이미 이런 말씀을 드렸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만약에 소송에서 승리를 한다면 기가 펌프가 있을 거다.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고 그에 반해 만약에 소송에서 진다면 마이너스 50%짜리 캔들이 나올 거고 그 여파로 인해서 자 전체적인 다른 크립토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전체 시장을 예, 하락시킬 거다. 하락 반전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의 이 내용인데 뭐 이미 다 트레이더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소송이 진다, 이긴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명확성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예, 명확성. 명확성이 없는 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차라리 패소하면 그게 더 좋아.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패소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명확성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패소했다? 그럼 벌금을 문다? 그러면 증권이 아니다. 증권이다. 얘기가 나왔죠. 그럼 증권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증권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명확성이 없는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다운 프로세싱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 명확성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거는 만약에 패소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거일 뿐이지 큰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만 이제 두시면 되고 제가 어저께 기사를 몇 개 보다가 이것도 사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내 마스크 내년 3월께 벗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뭐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사항은 아마 예의주시해서 많이 보실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힘드시겠지만 조금 견디시면 분명히 뭐 권리금을 뭐 지금 마이너스 난 상황에서 조금 많이 붙여서 넘기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흘릴 얘기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전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OECD 주요국 마스크 착용 의무, 한국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그 외에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싱가포르 전부 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 이게 뭐랑 뭐 무슨 실물 경제랑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보실 분 있겠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사람들 이동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사람이 이동을 많이 하고 인프라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인프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요하다는 거죠. 벌써 이미 이 국가들은 실내 마스크를 이미 안 하고 있고 또한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유수도 되게 저는 이제 중요하게 봤거든요. 이게 아마 새벽 4시 정도에 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FTX에
달러 스팟 인덱스가 들어갔어요. DXY. 예. 이 인덱스가 들어갔어요. 인덱스가 들어갔다는 의미는 뭐냐, 무슨 의미냐면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변곡점이 한 달 이내로는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달러의 인덱스가 크게 위로 이동하든 아래로 이동하든 지금과 같은 모호한 방향성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크립토 시장도 그렇고, 예, 거대한 아마 반전 드라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리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0.75% 네? 로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0.25%더 인상이 됐죠. 예측했던 거는 0.5였는데 그래서 11월 달과 12월 달에 이제 금리가, 예, 인상 발표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말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점이 찍었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사그러든다면 0.5% 금리 인상이 발표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두 번에, 0.75가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그냥 피상적으로 이 수치만 보면 금리 인상하니까 시장 죽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기조라는 거죠. 기조가 만약에 0.75에서 0.5로 하향한다면 이거는 사실 좋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유엔에서, 여러분들 유엔이 어딘지는 아시죠? 유엔에서 연준에다가 오늘 한마디를 던졌어요. 그게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로이터 연합통신,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전 세계 이렇게 대중들이 이제 바라볼 텐데, 그런 얘기, 제가 유엔이나 이런 데서, 연준한테 그런 얘기한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여튼 FTX에 이제 달러 인덱스 스팟이 들어갔다는 거, 이거는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까지 명확성을 부여를 못하고 있는 지금 SEC인데, 자, 게리 겐슬러.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CFTC와 SEC는 같이 규제의 명확성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예요. 상품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코인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채굴. 예. 그리고 채굴하지 않는 코인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증권.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규제의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게리 겐슬러라는 이 분이, 이 의장이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해요. 같이 CFTC와 같이 규제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얘기는, 올 수 있단 얘기예요. 이 명확성이, 구체적 명확성이 뭐 그게 몇 개월이 걸리든 아니면, 근데 지난 1, 2년간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왜냐면 이게 세분화된다는 얘기는 명확성이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SEC 혼자만은 이거를 상품이냐 증권이냐 가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아닌데 뭘 이게, 증권만 취급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쨌건 모호함이 있는 와중이지만 중간에 무슨 뭐 돌뿌리도 있고 무슨 뭐 바위도 있고 물길을 막는 것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정치 경제 매크로적인 상황 돌아가는 걸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뭐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인플레이션은 막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 컨트롤되지 않는 현재 명목화폐 시스템,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의 이 거대한 물길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눈앞에 내가 원화로 이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코인의 가치를 그걸로만 이제 환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원화 계좌 마켓 있죠. 원화 계좌 마켓.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원화가 통용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돼서 클레이 뭐 지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을 해요. 그게 이제 원우루라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분명히 향후 어느 순간이 되면 워낙 계좌 마켓은 사라질 겁니다. 사토시 마켓이나 스테이블 코인, CBDC 관련해서 새로운 마켓이 등장할 수는 있어요. CBDC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러나 원화 마켓은, 각국의 원화 마켓은 사라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거기에 사실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거대한 물결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간이 점점, 기상이변이 점점 극심해지고 창궐하고 식량 문제가 점점 대두되기 시작하는 향후 미래 어느 시점까지, 자, 제가 러시아, 중국, 인도를 필두로 한 동아시아, 일본은 제가 배제를 시킬게요. 한국도 그냥 묻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니까, 의미의 존재니까, 존재 자체니까, 자, 한국도 배제를 시키고,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이머징 국가, G20, 그 중에 이제 오페크 말고 브릭스 국가가 오히려 선진국보다 조금 이제 더 진보할 거다. GDP, GNP 면에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렸었는데, 그냥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 이게 보세요. 이안이라는 이 폭풍이, 그러니까 이 허리케인이 얼마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를 덮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식량 문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분명히 물어보실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미국에는 비료 공장이 있어요. 비료 공장에 29개가 있는데 29개 중에 대부분의 비료 공장은 플로리다 쪽에 몰려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이안이라는 이 허리케인 때문에 100명이라는 사상자가 생겼어요. 미국 내에서만.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29개의 비료 공장 중에 지금 현재 가동되는 공장은 9개 뿐이에요. 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 나와 있죠. 이안의 영향으로 인해서 푸드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는 거지 멈춘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메커니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가 결국에 궁지에 몰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유 가지고 있죠. 천연가스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중국에서 헐값에 물건 수입해다가 교환해서 지금 쓰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입장 자체가. 저는 미국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미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를 보면서, 앞으로 미국은 이래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금방 회복을 못 시킨대요. 이 비료 공장 자체를. 이 29개인데 9개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동된다?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비료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확량에도 차질이 생긴다고요. 물론 캐나다에서 가져오는 양도 있기는 있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체적인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다시 이제 문제가 불거진다는 거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뭐 여기다 건덕지를 붙일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 이것만 분명히 알아두시면 되고, 저는 그렇다고 뭐 중국이 엄청 올라가서 뭐 패권을 잡는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있는 사실만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것도 이제 매크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은데, 홍승찬님이 여기 러시아에 사신대요. 저희 러시아 솔직히 못 가봤거든요. 호기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한번 가보고 싶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도. 사람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저는 뭐 유럽 가서 뭐 어디 벨기에 가서 초콜릿 먹고 뭐 어디 가서 뭐 선지 이런 게 아니라, 흥미로운 전 세계 몇몇 개 국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인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자, 이 내용도 아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려주신 영상 단순히
가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말씀해줘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황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경제 전쟁에서는 현재까지는 러시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현재 금리 변동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달러가 강달러죠. 킹달러죠. 근데 킹달러 위에 서 있는 게 자, 루브라가 28% 상승했어. 다른 나라들 G7의 그런 IMF에 있는 통화바스켓에 있는 국가들의 화폐는 거의 마이너스 18%, 2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스털링 완화 막 이런 것들. 근데 오히려 스위프트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통화는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러기 때문에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 있다라고 러시아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지 소식이에요. 에너지와 식량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니까요. 전쟁에서 러시아가 후퇴하거나 패전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패전은 러시아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걸 선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남은 세 가지, 러시아의 승전, 서방과의 핵전쟁, 휴전. 핵전쟁은 가정하고 싶지 않고, 말씀 맞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공멸이죠. 사실은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승전도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이 적다면, 휴전은 오직 미국 대통령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5년까지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 인사이트를 공유해줄 찰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종종 러시아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진짜 고개 숙여 이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부가적인 말씀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투표가 있었고 러시아 정부 당국에서도 근데 지금 이 의회에서 승인 내리기 일보 직전이고, 그거를 반대하는 나토나 서방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핵폭탄을 투하하겠다라고 이제 러시아 정부도 강경하게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일시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쉬지 않을까. 지속적인 그러니까 지금 서지는 러시아 자체 내에서도 좀 제가 보기에는 한번 추스리고 가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내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나 아마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말씀대로 2025년까지든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세계의 곡창지대거든.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자, 다가오는 식량난에서 절대적인 식량 창고를 확보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러시아의 수중에 우크라이나 전역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유엔에서 FED한테 명령을 해요. 종용한다. 이게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종용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 FED와 다른 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면이 너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전 세계 경제를 하방 압력을 가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유엔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엔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예전 같으면 유엔에서 IMF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연준이 뭘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러니까 세계 기구가 지금은 각자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그냥 1극이었거든요. 1극 체제. 근데 지금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냥 다극 체제야. 이런 이익 집단도 IMF가 됐건 BIS가 됐건 UN이 됐건 다 지금 다극 체제예요. 다극 체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포인트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1극 체제가 끝났단 얘기예요. UN이 왜 FED 연준한테 저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것도 참 재미난 뉴스인데 이 루나 클래식을 번시켰다. 이거 소각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번시키면 루나 클래식 가치는 올라가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예. 이거는 첫 번째고, 자, 첫 번째. 앞으로 주기적으로 루나 클래식을 소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겠지만, 이 BNB도 주기적으로 소각을 시키잖아요. 예. 그런 작업을 루나 클래식에서도 왜 바이낸스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끝까지 아마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음모론을 대입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네오코인 오랜만에 이제 기사가 하나 있길래 제가 가져왔는데, 네오가 요즘에 미국 전역의 명문대를 돌아다니면서 컨퍼런스를 지금 한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캠퍼스 투어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참 재밌죠?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코인 재단이 미국의 명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투어를 시작한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예일대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버드도 될 수 있고, UCLA, 그리고 콜롬비아대도 명문대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예, 이런 대학교, 스탠퍼드는 뭐 다 아는 데고, 하여튼 뭐 콜롬비아까지 간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일날부터 26일까지, 예. 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어쨌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여기 바이낸스 얘기 또 나왔는데 브라질에서 2개의 사무실을 개설하여 브라질에서 확장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암호화폐를 채택한다. 그래서 우리는 브라질을 전담하는 팀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자, 여기 브라질이 어디인가요? 브라질 브릭스. 이상하죠. 오묘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움직이는 국가들과 바이낸스가 묘하게 인프라 확장하는 데랑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창펑자오가 우리는 중국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모론에 따르면 바이낸스 창펑자오를 밀어주는 중국 정치, 그 어떤 이익 집단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고, 어쨌건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죠. 혼자 도저히 그렇게 키울 수가 없다. 그리고 이더리움, 폴카닷, 그리고 코스모스, 뭐 가장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더리움, 폴카닷, 코스모스, 니어 프로토콜, 솔라나, 비트코인,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아발란체, 카르다노, 테조스,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플로우, 그리고 루프링, 스텔라, 그리고 아비투륨, 지캐시, 뭐 테라, 알고랜드, 헤다레이시 그로프, 크로노스. 자, 뭐 여기 뭐 개발, 그런 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뭐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누가 구독자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국제결제은행 보고서 해가지고 은행권에 노출된 10대 암호화폐, 뭐 이런 거는 우리 대중들이 가장 신빙성 있게 검증됐다고 판단하는 그런 가치 기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대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카닷, XRP, 에이다, 솔라나, 라이트코인, XLM, BNB,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FTT 토큰은 왜 안 들어가 있어? FTX 거래소 코인.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고, 내가 투자한 코인은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 라고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뉴스를 보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많은 대중들이 이 뉴스를 보게 될 거다. BIS에서 이 발표를 했을 거다. 그러면 많은 대중들은 이 코인에 들에 관해서만 안정감을 느끼겠죠. 안정감을 느끼고 확신이 생기겠죠.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은 뭐 그래요, 수용했다고 치고 그 외의 코인,
그 외의 코인에서 더 많은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대중들한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코인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적인 것도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뭐 수긍하시든 수긍 안 하시든.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단적인 예로 이제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요. 건설에 있어서 뭐 아니면 뭐 노무비도 다 올라가요. 시급이 다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 국내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니까. 전기요금이 17%나 올리면 어쩌냐. 수익이 40% 날아갈 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킨 하나 팔면 뭐 이게 그러더라고요. 배달 플랫폼하고 하면 뭐 얼마 남는다고 미디어에 나오더라. 뭐 2,000원 남는다고 쳐요. 2,000원 남는데 한 마리 팔면 뭐 2,000원 남는다. 그러면 시간이 여기서 점점 흘러가.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1,000원이 남게 되고 나중에는 500원이 남게 될 거예요. 이거는 치킨 장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엮여 있는 기업들, 예, 뭐 자영업 시장 다 전부 다 이 이치가 저는 통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는 감원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사람을 더 이상 뽑을 필요도 없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더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도 있겠죠.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데들, 쿠팡이라든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 이게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몇 가지 포인트나 뭐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연 식량은 어떻게 될지, 러시아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뭐 이런 측면도 아마 제가 보기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후에도 만약에 관련돼 있는 뭐 기사나 뉴스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영상에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무슨 나랑 상관이냐 이렇게 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보실 분이 있겠지만 이 뉴스라는 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 전체적인 매크로는 퍼즐과 퍼즐을 맞춰서 전체 흐름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신 분들은 아마 제 영상에 어떤 그 위력을 아마 아실 거고, 그냥 단순하게 오늘 나온 뉴스와 내일 나온 뉴스, 일주일 후에 나오는 뉴스만 끊어서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